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일상 속 숨겨진 환경 사건을 파헤치는 시간, 사건 파일 197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청취자님들께 다양한 환경 사건을 소개해드릴 이 프로파일러 김미서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접하는 환경 뉴스를 보며 어느 순간 너무 우습게 그냥 지나치고 계시지 않나요? 사건 파일 197은 처음 세계 환경날이 정했던 1972년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일상과 닿아있는 환경 이야기를 다시 꺼내어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사건 파일 197이 다시 공유를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사건 파일 197은 앞으로 약 12주에 걸쳐 청취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환경사건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에 찾아와 주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 매주 더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차부터 사건 브리핑에 앞서 금주 환경 뉴스를 진행하여 더 이상 놓치고 지나가는 환경사건들이 없도록 청취자분들께 신속한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197-01 금갑 사과 사건 1차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님들, 혹시 애플레이션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바로 사과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으로 최근 몇 년간 사과값이 급등한 현상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과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냉장고를 열면 항상 들어있던 그 사과가 이제는 1년에 한 번이는 차례상에도 올리기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 것일까요?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3년 3월 10일 꽁꽁 얼어붙은 겨울의 추위를 겨우 벗어난 초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온은 자그마치 30도였습니다. 이례적인 이상고온이 나타나 다시 한번 지구온난화 문제가 대두되었죠. 그리고 며칠 뒤 다시 기온이 뚝뚝 떨어졌고 그의 여름은 유난히 많은 비와 긴 더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농가에는 말 그대로 날벼락이 떨어졌는데요. 이상기후로 완전히 자란 농산물의 수도 적은 데다 설상가상으로 급증한 병해충으로 사과에 단저병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당 단저병은 동물이 걸리는 단저와는 별개로 농작물의 과실, 줄기, 잎에 누런 갈색의 병무리가 생기거나 붉은색의 반점이 생기는 병이며 단저병균이 빗물을 통해 감염시키는 방식으로 퍼져나갑니다. 바로 이 단저병균이 이상기후로 인해 급증하면서 사과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급락한 사과 생산량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을 소개하기 전에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브리핑에서 사과값이 급등한 원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차 브리핑에서는 떨어진 사과 생산량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청취자분들은 2023년 이전까지 국내 사과 생산량이 어느 정도일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약 50만에서 55만 톤인데요. 사건이 발생한 2023년 사과 생산량은 약 39만 톤으로 전년도 대비 30%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사과는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과일 중 하나이며 이를 활용한 식물들 또한 무수히 많습니다. 바로 사과에는 고정적인 수요가 있다는 뜻인데요. 그에 반해 공급이 갑작스럽게 줄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하며 결국 애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국민 과일인 사과의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 많은 소비자들이 사과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상기후로 인해 물가 변동과
생산량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비단 사과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화, 양상추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은 더 이상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대파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파테크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사과값 상승 이전에 이미 한 차례 큰 파장을 불러왔던 파값 상승 역시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파와 재테크의 합성인 파테크는 너무 올라버린 가격에 쉽게 파를 구매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직접 파를 키워 그 값을 아끼는 것을 재테크로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농산물의 불안정, 잠시 쉬고 와서 이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국내 농산물 생산량과 그 가격 변동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났다는 것까진 얘기했는데요. 청취자분들 중 어떤 분들은 그럼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면 되는 건 아니냐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최근 일어난 애플레이션으로 인해 논의가 되고 있긴 한 주제인데요. 원칙적으로 브리핑을 진행했던 사과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금지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검역과 국내 농가 보호가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 수입을 해온다 해도 그 이후에 예상치 못한 병의 증가, 전염병,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붕괴, 그리고 국산 종자의 보존 위험 등 여러 문제가 일어날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건 번호 197-01 금값 사과 사건 브리핑을 마치고 사건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볼 프로파일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사건 프로파일링을 통해 애플레이션과 농산물 생산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닌 사건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 해당 문제가 다른 형태로 재발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사건 번호 197-01 금값 사과 사건 프로파일링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는 지속적으로 이어진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상기후 발생으로 이로 인해 발생한 사건은 사과와 대파 등을 포함하여 매우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2023년 봄 갑작스러운 이상 고온으로 인해 사과꽃이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이르게 피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로 인해 여름철 무더위와 잦은 폭우로 마른 사과들이 낙과한 것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판단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짚어볼 부분이 바로 사과꽃의 빠른 개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사계절이 뚜렷했던 과거와 달리 더 이상 한국에서 봄과 가을은 명확한 시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봄에 꽃을 틔워 가을에 수확하던 사과와 국내 농산물들은 이런 현상에서 가장 치명적입니다. 지금과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이젠 사과값의 문제가 아닌 국내산 사과를 먹을 수 없게 되는 날도 머지않았으며 한국에서 봄과 가을을 완전히 느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은 생산량의 감소입니다. 현재 사과와 배 등 국내에서 나타난 농산물의 생산저하는 앞으로 나타날 위기의 극히 일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기후는 더 이상 국내의 문제가 아니며 그 순서와 정도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당장 수입이나 수출 등으로 균형을 찾아보려 해도 전체적으로 점점 변해가는 기후와 줄어드는 농산물들로 인해 식량 위기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상 기후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 이상으로 산소처럼 일상적으로 여기는 것을 하나씩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Think of all the times I thought I wouldn't make it through, but somehow I always do. 청대 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 동아대학 방송 청대 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 동아대학 방송. 오늘 사건 블로파인을 통해 청취자분들과 제가 생각해볼 부분은 이미 일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이 계속 불편한 채로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며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사과 하나, 한 계절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 숨쉬는 이 땅, 맛있는 물, 더 나아가 나 자신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까지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범죄와도 같은 환경오염 사건을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건 파일 1972는 마지막 코너로 매주 청취자분들께 하나씩 환경 보호 미션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션 파일 1972 코너인데요. 청취자분들께서는 꼭 실천하시고 기록을 남겨주신다면 몇 년, 몇십 년 뒤엔 또 다른 환경운동에 좋은 지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미션 파일 1972-01 이번 주 미션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내 손으로 지구온도 낮추기 미션입니다. 9월이 됐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계속해서 켜두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시리라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폭염이나 너무 더운 낮 시간대가 아니라면 에어컨 온도를 26도로 맞춰두거나 완전히 끄고 창문을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에어컨을 틀었을 때만큼 시원하지 않겠지만 우리와 계속 함께 살아갈 지구와 서로 온도를 맞춰나가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주 미션 열심히 수행하시고 미션 파일 작성까지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I'm gonna live my life like I'm gonna die young, like it's never enough. 녹아가는 빙하 속에서 언제 불에 쟁지 모르는 욕을 받고 있는 북극곰에 대한 광고, 청취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 파일을 들여다보며 우리도 북극곰과 같은 처지라는 것을 느끼셨을까요? 특정 동물,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라는 것을 이제는 인지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매주 더 생생한 사건들로 청취자분들께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워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사건 파일 1972-01을 재청취하고 싶으신다면 다음인드센터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제작의 김기현 PD, 이 프로펠러 김서였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